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을 맞아 전국 13,000여 투표소에서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대선을 마친 상태에서 기독교계를 강타했던 가짜뉴스의 문제점을 점검해봤습니다. 고시원의 처절한 삶을 담은 사진전이 국회의원 회관에서 전시됩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과 함께 볼 수 있는 기독영화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열린 장미 대선이 9일 오후 8시를 끝으로 모두 종료됐습니다. 투표 마감 직전까지 투표소를 찾는 등 그 열기가 대단했는데요. 국민들은 섬김의 리더십을 펼칠 대통령이 돼주길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김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국 13,964개 투표소에서 진행됐습니다. 10일 오전에 발표된 최종 개표 결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제19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촛불 집회로 나타난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반영하듯 투표율도 지난 대선보다 높았습니다. 대통령 선거사상 처음으로 실시된 사전투표 역시 그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지난 4일과 5일 실시된 사전투표의 투표율은 26.1%를 기록하며 사전투표제가 도입된 2013년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선거를 마친 유권자들은 차기 대통령에게 국민을 섬기는 지도자가 돼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과 세월호 사고, 취업난을 겪으면서 국민들이 희망을 잃은 것 같은데 정치적인 논리나 자본주의적인 논리로 소수를 대변하기보다 다수의 국민을 대변하고 또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대통령, 지도자가 뽑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구티비 뉴스 김뉴스입니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 후보자에 대한 가짜뉴스들이 난무했는데요. 선거는 마쳤지만 사회 통합이란 종교적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기독교계가 분별력을 길러야 한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가짜뉴스의 문제점을 한현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호 몇 번 후보는 광성교회 안수 집사이고 그의 부인은 신앙이 아주 좋은 권사님이다. 모 후보가 주기철 목사님 생가복원에 7억 원 헌금했다. 모두 대선을 코앞에 둔 상태에서 쏟아진 가짜뉴스들입니다. 기독교 시민단체들이 확인한 결과 논란이 된 후보는 오랫동안 교회에 출석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또한 주기철 목사의 생가는 복원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거짓 정보가 후보자의 종교적 치적으로 급부상하자 보다 못한 고인의 손자가 직접 SNS를 통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가짜뉴스는 올 들어 대형교회 목회자를 의미하는 막말로 혹은 기독교 표심을 잡기 위한 선거용 선전 도구로 인터넷을 활보했습니다. 문제는 진짜 뉴스 같은 형태를 띠고 있어 일파만파 사람들의 뇌리에 각인된다는 점입니다. 사실이 아님이 확인되더라도 정정뉴스가 대대적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기정사실화된 정보로 자리 잡아 수습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가짜뉴스들 중에서 특히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혹은 특정 후보를 비난하는 그런 뉴스들이 이제 되게 많이 있는데요. 가짜뉴스가 돌았는데 판단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없는 상태에서 유권자들의 그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이제 그게 가장 걱정스럽고 우려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가짜뉴스는 결국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하고 이는 고스란히 성도들과 국민의 피해로 돌아갑니다. 교회를 대표해서 목사님이 설교 강단에 서실 때나 아니면 대사회적으로 입장 표명하실 때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해 오셨었는데 최근 들어서 교회를 대표한다거나 아니면 기독교계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입장처럼 발표되는 것은 투표가 마무리된 시점이지만 기독교인들은 가짜뉴스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분별력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기독교 또한 종교로서 사회의 분열과 다툼을 치유하고 하나로 통합하는 역할을 감당해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티비 뉴스 한현입니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전국엔 11,784곳의 고시원이 있습니다. 고시원은 더 이상 고시생들의 공간이 아닌 빈민층의 주거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고시원의 처절한 현실을 담은 사진전이 열렸습니다. 고시텔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사진전은 1.5평 안팎의 직사각형 방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담았습니다.
누군가는 작은 공간에서 그림을 그리고 누군가는 침대에 누워 오이 마사지를 하기도 합니다. 1999년 연평해전에서 입은 상처의 후유증으로 평생 고름을 빼내야 하는 이의 사진도 있습니다. 이번 사진전은 청년 취업과 노인 빈곤층 문제, 사회 양극화 심화 등의 다양한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어 전시 전부터 후원의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10개월간 사진을 촬영한 심규동 작가는 우리나라가 처한 어두운 현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사진을 찍게 됐다며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는 사진전을 통해 정치계 인사들에게도 사회 문제를 알릴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전은 오는 12일까지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로비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은 올해 전 세계에서 다양한 기독영화가 스크린에 올랐는데요. 가정의 달을 맞아 기독영화를 감상해보는 건 어떨까요? 가족과 함께 볼 수 있는 영화들을 소개해드립니다. 1986년 미국 와이오밍주 콕빌에서 일어난 테러 사건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 신의 기적이 지난달 개봉했습니다. 영화는 마을의 전직 보안관이었던 데이빗이 콕빌 초등학교에서 136명의 아이들과 성인을 인질로 잡은 사건입니다. 테러범이 가진 폭발물이 터졌으나 모든 인질들이 무사했던 이번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증언하는 증인들의 이야기를 엿볼 수 있습니다. 브라질에서 개봉해 1,400만 관객을 모은 영화 10개는 모세의 탄생과 그 배경뿐 아니라 출애굽의 여정 등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성경 교육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 자녀들과 함께 볼 수 있는 가족 영화로 꼽힙니다. 또한 기독교인뿐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인기를 끌었던 영화 오두막은 한 가족이 파파라는 인물을 만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을 담아 힐링 뮤비로 화제를 모은 바 있습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박은정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네포난의 교회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모델 장윤주 씨의 신앙 이야기입니다. 장윤주 씨는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란 곡을 연주하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차분하게 피아노를 치는 모습에 누리꾼들은 피아노 선율로 큰 은혜를 받았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항상 환상적인 카리스마로 무대 위를 압도했던 장윤주 씨에게 찬양이란 조금 생소하기도 한데요. 사실 장윤주 씨는 웬만한 크리스천도 맡기 힘들다는 제자훈련학교 간사로도 활동했다고 합니다. 한때 유흥을 즐겼다던 장윤주 씨는 1년 반 동안 큐티를 묵상하며 자신의 삶이 달라졌다고 고백하는데요. 말씀 묵상을 통해 예배가 회복되면서 세상적인 삶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무대 위에서 작은 몸짓 하나를 취할 때도 하나님께 올려드린단 마음으로 한다고 하는데요. 장윤주 씨는 나는 하나님의 모델로서 세상에 누군가가 나를 본받을 수 있는 모델이 되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CCM계에서 각광받는 최유한 프로듀서가 U&I의 첫 싱글 앨범 원띵을 발표했습니다. 최유한 프로듀서는 호미닛의 현아를 비롯해 가수 진아, 이문세 등의 곡을 편곡하며 가요계에서 활발히 활동했었는데요. 최근 다음 세대와 청소년 문화에 대한 비전을 갖고 찬양 사역을 시작하게 됐다고 합니다. 곡에는 최유한 프로듀서가 올해 처음 뽑았던 말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부터 14절 말씀이 담겨 있는데요. 예수님을 더 알고 싶다는 열정과 본질을 잃지 않고 끈기 있게 달려가자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CCM 곡으로는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최 프로듀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곡이라며 시대에 걸맞게 다양한 나라에 이 곡을 함께 나누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대리기사 폭행부터 무면허 운전 등으로 전과 산범인 배우 정운택 씨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연기합니다. 극단 예배자가 20일까지 CTS 아트홀에서 진행하는 뮤지컬 베드로에 정운택 씨가 주인공을 맡은 건데요. 정운택 씨는 여러 구설수에 오르며 대중에게도 차가운 비난도 받았지만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자신의 삶을 성경 속 베드로를 통해 고백하고자 출연을 결정하게 됐다고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연기의 달란트를 사회에 많은 힘들고 지쳐있고 또 무언가 기분 전환점이 필요한 우리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뮤지컬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 진정한 제자가 돼가는 모습을 진지하면서도 유쾌하게 그려냈습니다. 네포난내교회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TV 뉴스 박은정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유나미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대선이 마무리되면서 행정자치부는 19대 대통령 취임식을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식은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대내외에 알리는 중요한 행사로 보통 2달 정도 기간을 갖고 준비합니다. 하지만 보궐선거로 당선된 이번 대통령 취임식은 과거와는 달리 당선 확정 직후 이루어집니다. 당선일이 곧 취임일이 되는 셈입니다. 이에 따라 외빈 초청과 무대 설치 등 행사를 준비할 시간이 촉박해 취임식 규모가 대폭 축소되거나 생략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행자부는 당선인의 의중이 가장 중요한 만큼 취임 선서와 취임식을 어떻게 진행할지 당선인과 조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장애인 가구 절반가량이 고령 가구지만 주거 수준이 열악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토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장애인 가구는 222만 5천 가구로 추정됩니다. 이 중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이 포함된 고령 장애인 가구 비율은 절반에 가까운 105만 가구로 집계됐습니다. 고령 장애인 가구 중 1인 또는 2인 가구 비율은 74.1%로 높은 수치를 보였는데요. 저소득층 비율도 78.1%로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일반 가구의 2배 수준입니다. 고령 장애인 가정은 자가에 거주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공공임대와 민간임대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10가구 중 8, 9가구는 임대료 등 주거관리비가 매우 부담된다고 답했습니다. 가전 등 우리나라 주력 산업의 품질 기술 경쟁력이 5년 후면 중국에 거의 따라잡힌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산업연구원이 8일 업종별 전문가 평가를 통해 한국과 중국의 주력 산업 경쟁력을 비교했는데요. 비교 결과 현재 우리나라는 가전, 통신기기, 자동차와 같은 주요 업종의 품질과 기술 면에서 중국의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5년 뒤엔 그 격차가 대폭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전의 경우 한국을 100점으로 뒀을 때 중국의 품질 경쟁력은 90점이지만 5년 후엔 우리와 같은 100점으로 올라설 것으로 보입니다. 통신기기는 90점에서 95점으로, 기술 경쟁력은 92점에서 95점으로 오를 전망입니다. 자동차는 현재 품질 및 가격 경쟁력이 우리나라보다 15점에서 20점 낮지만 5년 후엔 90점과 95점으로 반등할 수 있습니다. 각종 기념일이 많은 5월이지만 최대 성수기를 맞아야 할 화훼 농가는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김영란법이 생기면서 재배 물량이 대폭 줄었고 매출도 지난해에 비해 반토막이 났습니다. 어버이날과 스승의 날 등 5월 장사를 보고 꽃을 피워온 화훼 농가 입장에선 여간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농민들은 꽃이 왜 뇌물이 됐는지 생각하면 서글프고 속상하다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국과 콜롬비아에서 수입된 상품들로 카네이션 농가 기반이 붕괴되고 꽃값이 떨어지고 있다고 푸념했습니다. 화훼 공판장 관계자는 징검다리 연휴가 많고 소비 심리가 위축돼 꽃값이 회복되기 힘든 상황이라며 농가의 경우 품질이 좋은 꽃을 출하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구TV 뉴스 윤하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북한 인권단체연합회가 제19대 대통령 후보들에게 보낸 북한 인권 정책 관련 질의 답변을 발표했습니다. 북일련은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는 UN 북한 인권 결의안에 우리 정부가 적극 찬성하고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으며 안철수 후보는 UN 내 인권 분야별 대응을 공약했지만 문재인 심상정 후보는 답변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독교 학교교육연구소가 오는 6월 5일부터 6일까지 경기도 남양주 국제광림비전랜드에서 기독학부모 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대회는 전국 기독학부모 네트워크를 형성해 신앙의 대를 잇고 기독학부모 세우기 운동을 전개하자는 것이 취지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오는 11일 성공회 서울 대성당에서 2017 한국 그리스도인 일치 포럼을 개최합니다. 이번 포럼엔 장신대 안규성 목사가 발제자로 나서며 최근 발간된 도서 갈등에서 사귐으로의 가치와 의미,
그리고 그리스도교 일치운동의 역사를 조망할 예정입니다. 한국 YMCA의 정신적 어른이라 불리는 전택부 선생이 집필한 한국기독교 청년회 운동이 발간됐습니다. 전택부 선생은 28년 동안 한국 YMCA의 중요한 직책을 맡았던 인물입니다. 이번에 발간된 책엔 YMCA 반세기 역사와 함께 기독교 청년운동에 헌신한 인물들의 증언이 담겨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